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년의 여자입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채널에서 정말 별별 상황, 별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큰 굴곡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별일이 다 생기네요.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이렇게 황당한 오해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제 인생 시간의 절반을 넘도록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희생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어요.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을 출산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돌연 자궁선 근종으로 적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 역시 남매나 자매 없이 혼자 한평생 살아와 외동이 얼마나 외로운 위치인 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 결혼 당시 제 꿈이 다복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제 꿈일 뿐이더라고요. 아들들, 딸둘 낳아 키우고 싶다며 남편과 가족 계획을 세울 때 큰 소리 떵떵 치며 말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외동인 아들이 제게는 너무도 귀하게 여겨져 온 신경을 쓰며 키웠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제 자식 귀하게 여기고 키우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제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들의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제게 주책이라고 할 정도로 육아에만 전념했고 아들에게 제 모든 것을 쏟겠다는 그 집념으로 잘 다니던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었었죠. 참 다행인 것은 남편도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아들도 유난스럽게 키운 것에 비해 모난 것 없이 둥근 성향으로 반항기 없이 자라주었어요.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것을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덕에 취미도 많고 공부도 무척 잘했죠. 그렇게 제 속 한번 썩이는 일 없이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주었어요. 거기다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아들은 자기의 꿈을 스스로 개척하며 5년 후, 10년 후에 자신을 그리며 자라주어 좋은 대학에 진학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어요.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플랜카드까지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아들 하나 잘 둬서 얼마나 좋냐며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모든 커리어까지 내려놓고 아들에게만 집중했던 저였기에 아들이 너무도 대견했고 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창피한 부모가 아닌 당당한 부모로 사회에 자리매김도 하고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고 정말 그러기 위해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제게 집중하며 살았죠. 자식의 거울은 부모라는 말처럼 제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아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언제나 언행에도 조심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주민들과도 불화 없이 이해하며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그 덕을 보는 건지 그렇게 연애에 관심 없어 보이던 아들이 홍기가 꽉 차 걱정이 조금씩 늘어갈 때쯤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며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고 또 설레던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오겠다고 한 날이 되기 며칠 전부터 잠까지 설칠 정도였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정말 참하고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처음 본 날 꼭 며느리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이며 어른 대하는 태도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쏙 들던 예비 며느리는 인사드리러 온 날 이후 더욱 제게 잘했어요. 남들이 보면 모녀지간이라고 속을 정도로 제게 싹싹하게 굴더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제 마음까지도 살살 녹였죠. 제가 며느리와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 지인들도 예비 며느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를 본 사람들은 제 아들을 보는 눈까지 완벽하다며 어쩜 이렇게 곱고 성품 좋은 애인까지 있을 수 있냐며 완벽한 아들에 또 완벽한 며느리까지 흠잡을 게 없다고
동네가 제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한동안 떠들썩했어요. 저는 이런 좋은 사이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고, 또 예비 며느리와 더욱 가깝게 지내고 싶어 잘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사소한 것까지 챙기며 저에게 참 잘해주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임에도 마치 이미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것처럼 우리 집안의 작은 행사까지도 신경 써줄 정도로요. 많은 자식을 낳아 복닥거리며 사는 것이 꿈이던 제게 유일한 자식이 아들뿐이라 언제나 딸 있는 부모는 어떨까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 아무리 제게 잘하는 아들이라도 딸과는 전혀 다르다 보니 딸을 가진 부모들이 조금은 부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덕에 딸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늘 궁금했는데 조금을 알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저희를 대접하고 싶다 해서 함께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해산물을 참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은 식당을 며칠을 찾아 예약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인근 공원에 가 가볍게 산책을 하며 예비 며느리와 둘이 짧은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제가 딸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제게 저를 친엄마라 생각하며 언제나 잘 모실 테니 저보고도 자신을 딸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대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 정답게 엄마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저와 예비 며느리는 더욱 가까워졌고요. 아들 잘 둔 덕에 이렇게 소중한 딸이 생기니 그저 좋을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사이 시간은 훌쩍 흘렀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 정말 제 나름 꼼꼼히 준비했어요. 옷 매무새도 여러 번 고치고 머리며 작은 액세서리까지 엄청 신경을 썼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주부로 지내고 있어서였어요. 안 싸던 될 분은 정말 멋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벌이인 저희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요즘 시대에 돈 안 버는 여자 없고 누구나 자랑할 만한 뭔가가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자랑은 아들이 유일했기 때문에 제 속으로 조금 꿀릴 것 같다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능력 있는 여자들이 제일 이해 못한다는 게 주부로 집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데, 바깥 일을 도모하는 안싸돈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저만의 걱정일 뿐이었어요. 사돈댁과 직접 만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어깨가 으슥해질 정도로 저를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안싸돈이 말이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딸아이가 훌륭한 분들이라고는 말해주었는데 이제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예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들 교구 만드는 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주부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주부로 제 내조를 맡고 있고요. 요즘은 나이가 많든 적든 맞벌이가 많은데 제가 젊었을 적 아들에게 집중한다고 직장을 그만둔 뒤로 경력 단절된 지 오래되면서 쭉 주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 새 직장을 구해서 다녀볼까 했더니 나이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부로 쭉 있게 되었네요. 아유, 창피할 따름이에요. 어머, 창피하다니요. 이렇게 아들을 멋지게 키워놓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애 키우는 게 가장 어렵던 걸요. 제가 지금껏 직장 생활을 놓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잘하는 걸 하자 싶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일 뿐인 걸요. 대신 딸이 혼자 크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저는 안싸돈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걸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말아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상견례 자리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부부나 예비 사돈들과 어찌나 대화가 잘 통하던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죠. 죽이 잘 맞아서 아이들 결혼 날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버렸고요. 특히 안사돈과 제가 잘 코드가 잘 맞아 죽이 척척 맞았어요. 그 덕에 조금 딱딱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상견례 자리에서 친구가 생긴 기분까지 들었죠. 그리고 실로 안사돈과 관계가 좋아져 상견례 이후에도 꽤 여러 번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참 놀랄 일 아닌가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라고는 하지만 안사돈과 개인적인 자리를 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우리 사이가 사돈인지 동네 언니 동생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친해지고 난 뒤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안사돈이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만 같았다는 것이었죠. 물론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도 없고 서로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명확히 있는 관계이니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곤 했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느꼈던 것이 가끔 의심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저와 어쩌다 만나 한참을 수다도 떨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한 번씩 전화가 오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척하며 전화를 받으러 갔죠. 그냥 전화가 와서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하면 될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통화를 하고 오면 자주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휙 가버리기도 했어요. 전 처음에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기분 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냥 기분 상해할 수도 없는 것이 안사돈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엄연히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일이 생겨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고 또 남 앞에서 업무적인 통화를 하는 것도 불편한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도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안사돈과 얕은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날도 안사돈과 가볍게 수다를 떨며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안사돈이 잠깐 저희 동네에 들를 일이 있는데 가볍게 커피 한 잔 하자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사돈과 그 새로 생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지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어김없이 또 전화가 왔고 안사돈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5분이 조금 지났는데 안사돈이 자리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기다렸는데 안사돈은 안 오고 화장실은 가고 싶어져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저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카페의 내부가 커 화장실이 꽤 큰 편이었거든요. 마침 빈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데 제가 화장실을 나왔을 때까지도 안사돈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10분을 기다렸을 때 안사돈은 카페 입구에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또 약속이 생겼다며 가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도 안사돈이 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겠거니 하고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러 장을 보기 위해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마트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차 운전석에는 안사돈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통화하고 있더군요. 발그레한 얼굴로 말이에요. 저는 아는 체를 할까 하다가 통화 중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던 길을 향해 갔죠. 그 후로 며칠이 지났고 아들의 결혼식도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식 준비는 당사자들만 바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저희도 시간을 빼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둔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맞추러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예비 사돈들과도 함께 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안사돈과 저만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돈도 양복 대신 한복을 입는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양복을 입는 우리 남편만 빼고 다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한복집은 규모가 꽤 큰 곳이라 직원을 여럿 둔 곳이었어요. 절에서 저마다 맡은 손님이 다 따로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사돈들과 한복을 맞추기 위해 치수를 재보고 이옷저옷 입어보는데 자꾸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부터 그 후까지 쭉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은 바로 한복집 사장이었습니다. 처음에야 닮은 사람으로 오해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제가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계속 부담스럽게 쳐다보니 저도 점점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복집 사장에게 도대체 저를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냐고 물으니 한복집 사장은 뭔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갑자기 제게 성큼 다가와 험상궂은 얼굴로 자신의 핸드폰을 제 얼굴 높이만큼 들어 올리고는 핸드폰 한 번, 제 얼굴 한 번에 몇 차례나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섬뜩하면서도 화가 가득 찬 목소리로 읊조리더니 갑자기 제게 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불륜녀. 예? 뭐라고요? 크게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도대체 왜 제가 가는 동선까지 따라다니며 저를 부담스럽게 쳐다보시냐고요. 원래 고객들 불편하게 쳐다보는 버릇 있으세요? 그따위 버릇 가진 사람이 어딨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천박한 불륜녀니까 쳐다봤겠지. 어디 꼬실 사람이 없어서 유부남을 꼬여내 이 꼬리 9개 달린 구묘 같은 년아.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주제에 상황 파악도 못하고 큰 소리나 쳐대는 꼴이라니.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이 저급하고 지저분한 거사. 뭐요? 제가 당신 남편이 누군 줄 알고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모함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느 멍청한 사람이 자기 불륜남 와이프가 운영하는 곳까지 와서 한복을 맞추겠냐고요. 내가 이곳 사장인지 몰랐으니까 왔겠지. 누가 여한이랄까봐 요리조리 둘러대면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 모면하려나 본데 어림도 없어. 한복집 여자 사장님이 말하길 제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는 불륜녀라는 건데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사장은 제 말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런 사장에게 다른 여자랑 분명 착각한 것이 아니냐, 증거 있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었고 아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이 다짐으로 여태 살아온 사람이니까 당당했어요. 그래서 더욱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혀 저를 불륜녀라고 확신하는 한복집 사장은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식 혼잡기를 제가 막는 것만 같은 생각에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한복집에는 저만 온 것이 아니라 예비 안사돈이며 심지어 바깥사돈까지 왔는데 모두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지 너무나 창피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왜 배밭에선 가끔 고쳐매지 않는다고 누명을 벗은들 저를 이상하게 오해할 것만 같았어요. 뭔가 뒷꿍꿍이가 있으니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한복집 사장의 말 몇 마디에 제 이미지는 추락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두 사실이라 여길 게 뻔하다는 생각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돌적으로 무작정 들이대는 한복집 사장의 행동에 예비 사돈들이 저보다 더 당황을 하며 한복집 여자 사장을 뜯어 말리기 바빴어요. 하지만 사장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되려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절 모함했죠. 당신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보아하니 서로 사돈관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불륜이나 저지르는 사람을 옹호할 수 있어요? 전현이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니까. 나를 말릴 게 아니라 저것을 도망 못 가게 붙잡아야 한다고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사돈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난잡하게 행동하면 이 한복집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거라고요. 그러니 좀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가 이곳 사장이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그건 당신이 참견할 바가 아니라고. 당신 같으면 당신 남편과 바람피는 불륜녀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당신 사돈이 내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저 천박한 것을 가족으로 맞을 당신들 이미지나 신경 써?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오해시라고요, 오해. 저는 맹세코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뭘 믿고 제가 불륜녀라는 걸 확신하시는 건데요? 결혼 후엔 다른 남자랑은 같이 있어 본 적도 없는 저인데 이런 모함을 제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느냐고요. 의심을 하려거든 정확히 알고 의심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사돈, 저랑 나가요. 이런 상황에서 한복을 맞출 수도 없을 것 같고 사장님께서 단단히 오해해서 풀리지도 않을 것 같으니 간단히 짐 챙겨 나갑시다. 보다 못한 예비 안사돈은 한복집 사장을 뜯어말리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그곳에 계속 있으면 상황만 악화될 거라고요. 그런데 한복집 사장이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가게 문까지 걸어 잠궈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한복집 사장의 태도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이렇게 된 거 어디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소리치며 당신 남편 불러서 삼자 대면이라도 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제 누명도 풀어야 했고 제 누명이 풀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죠. 전 정말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떳떳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복집 사장은 이런 제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웃기고 앉아있다고 되려 본인이 상간녀 소송을 걸 거라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더니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 좋아. 어디 감히 당신 입에서 잘잘못 따지자는 소리를 해? 이것 봐. 눈이 달렸으면 이걸 좀 보라고 이 옆에 내야. 이거 내 남편 핸드폰이고 이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이래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어? 눈이 제대로 달렸으면 좀 보라고. 내 남편이랑 불륜 대화 나눈 톡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떡하니 네 사진이 박혀 있잖아. 대문짝만하게. 이 사진에 있는 얼굴이 네가 아니고 누구냐? 네가 뭐 쌍둥이야? 그리고 내 남편이랑 나눈 대화도 좀 봐봐. 네 년이 내 남편한테 사랑해요. 우리 언제 또 볼까요? 오늘 호텔 야경 좋았어요. 빨리 마누라랑 헤어져요. 라고 써놓고 이래도 내가 거짓말하고 내 오해라는 거야 지금? 양심 있으면 발뺌 그만하고 사실대로 털어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사진이 왜?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던 게 한복집 사장 말대로 톡 사진이 제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복집 사장은 제가 예비 사돈들 앞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었고 저는 사장이 건네준 핸드폰을 받아들어 그 여자의 말대로 톡 프로필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로 톡 프로필 사진이 제 사진으로 떡하니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 톡 프로필은 제 얼굴이 아니었던 터라 저는 그 사장에게 저의 프로필까지 보여주고 대화 내용에 그런 말을 주고받은 것이 없음을 증명해 어렵사리 불륜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처음에는 핸드폰이 2대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한복집 여자 사장이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저는 3사 통신사까지 다 전화를 해 제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이 또 있는지까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 덕에 불륜녀라는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담 누군가 절 사칭해 제 사진까지 도용해서 이딴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한복집 사장을 통해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한복집 사장은 오해였다는 것을 알고 제게 정말 너무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대신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꼭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한복집 사장의 남동생이 경찰이더라고요. 한복집 사장은 곧장 자신의 남동생에게 연락해 이 상황을 설명해서 신고 접수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한복집 사장이 무례하게 행동했던 자신이 사죄의 의미로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사돈들의 한복도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다시 시일을 잡아 꼭 방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다시 예약을 해서 맞추고 싶었지만 구태여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불륜녀라고 오해한다면 저 같아도 그 사장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저에게 끼친 무례함이 미안해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 하니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한복집 사장을 더는 나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거기다 한복집 사장 덕에 저를 사칭한 파렴치한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으니 저도 신세를 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게 한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여튼 이러한 오해는 빨리 풀려 예비 사돈들도 오해라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마터면 저 때문에 아들 인생길을 막을 뻔하고 망신을 당할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복집에 방문할 일자를 예비 사돈들과 맞추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들은 다른 곳에서 맞춘다며 저더러 자기들까지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거기서 맞추라는 거예요. 태도가 살짝 바뀐 예비 안사돈의 말에 식겁했어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곳을 여전히 믿고 맡기기가 자기들은 껄끄럽다는 게 이유였죠. 그래서 결국엔 저만 그 한복집에서 한복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복집에 다시 방문 예약을 하고 그날에 맞춰 찾아갔어요. 제가 한복집에 방문하니 사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절 반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한 남성분도 있었죠. 그분은 바로 경찰이라던 한복집 사장의 남동생이었어요. 그 남동생이 굳이 한복집까지 방문했던 이유는 한복집 사장의 부탁으로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었던 덕에 범인도 찾게 되어서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제일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마침 한복집 사장에게 제가 혼자 방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 범인은 바로 예비 안사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안사돈이 톡에 제 사진을 올려놓고 저로 위장을 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한복집 사장의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남자들과 하는 톡의 프로필 사진도 다 제 사진이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저를 만나면 제 사진을 그렇게 찍어주던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불륜을 위해서 저를 찍어주는 척하며 그 사진으로 자신을 마치 저인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당장 예비 사돈들을 한복집으로 불렀어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한복집 사장이 꼭 사돈들을 위해 한복을 지어주고 싶다고 고집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니 불화가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와달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불륜에 관해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사돈은 끝까지 못 온다고 시간을 뺄 수 없다며 거절하더라고요. 안사돈은 제가 바깥사돈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거절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깥사돈만 기다린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사돈께서 한복집에 도착하셨어요. 저는 바깥사돈에게 한복을 맞추기 전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띠며 안사돈의 범행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바깥사돈,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불륜녀 오해를 받았던 그날의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저를 사칭했던 그 범인을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범인이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리고 바깥사돈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일 듯해 이 자리에 동행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유, 어쨌든 그 범인을 잡은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인이 저와 가깝다니, 아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를 사칭하고 제 사진까지 도용해 불륜을 저지른 그 범인이 바로 안사돈이라고 하네요. 제가 상견례 이후 안사돈과 가까워져 만남을 자주 가졌어요. 아니, 그런데 그때 꼭 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식과 남편을 챙기며 저라는 여자로 보낸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즐기라는 의미로 여기고 고마워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렇게 불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 아내가 왜 사돈의 사진을 사용해 바람을 피워요? 이것 또한 모함인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안사돈을 모함한다 여기실 수 있죠. 하지만 증거가 이미 너무도 많아요. 거기다 이곳 한복집 사장님의 남편분이 다 실토했고 이분의 남편하고만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른 남자들과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요, 안사돈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 얼마나 거북하게 들릴지 또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 이 일을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사실을 말씀해 주기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혹시라도 불륜 증거를 찾으실 거라면 안사돈의 차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안사돈이 사적으로 마지막을 만났을 때 우연히 봤거든요. 앞쪽 거치대에 꽂혀있는 본래 사용하는 핸드폰과 통화를 하느라 귀에 대고 있던 핸드폰이 있는걸요. 저는 안사돈이 프리랜서라 핸드폰이 2개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마트로 향했을 때 한쪽 모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통화를 하던 안사돈을 본 날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 핸드폰과 거치대에 꽂힌 핸드폰이 다르다는 걸요. 프리랜서들은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범인이 안사돈이라고 밝혀진 순간 번뜩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저장해둔 안사돈의 연락처와 연동이 되어 있는 톡 프로필 사진은 그저 평범했으니까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렇게나 인꼬 부부였던 예비 사돈들의 관계는 개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안사돈의 실체를 바깥사돈에게 폭로한 그날, 제 말대로 바깥사돈은 안사돈의 차에서 세컨드폰을 찾았고 그 폰을 켜서 안을 살핀 순간 안사돈의 불륜 흔적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거기다 한복집 사장이 그때 읽었던 톡의 내용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고요. 그뿐이겠어요. 불륜의 증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이 몰고 다니는 차량 블랙박스에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함께 동행한 영상도 함께 그런 곳을 갔다가 한참이나 머물렀던 흔적까지 몽땅 담겨 있었거든요. 결국 예비 사돈들은 안사돈의 불륜에 관한 모든 증거를 찾게 되어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이했어요. 나중에 바깥사돈이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증거물이 안사돈의 차에 있었다며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도 뻔뻔한 얼굴로 자신과 지냈던 안사돈과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더는 철석같이 믿는 바보로 만들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과 저질스럽게 불륜을 저질렀던 안사돈은 결국 재산 한 푼 못 받고 위자료까지 왕창 토해내며 그렇게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저 역시 예비 안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를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도 모자라 사진 도용이며 제 명예까지 더럽힌 죄를 묻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끝까지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제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자 제게 찾아와서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은 것도 모자라 손까지 올려대며 난리를 쳤거든요. 그 이유는 자신의 불륜을 남편에게 다 폭로해서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까지 당하게 만들어 놓고도 모자라 자신을 제대로 범죄자로 만들 작정이냐는 것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바보라고 여기고 있는 건가 싶어 화가 치솟아 저도 똑같이 대응했어요. 네가 감히 내 취미생활까지 다 폭로한 것도 모자라 이혼을 종용해?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았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난 방임하지 않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사실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돈께 알려줬을 뿐이야. 선택은 바깥 사돈이 한 거고 그냥 네가 이혼당할 짓을 한 멍청한 여자겠지. 네 어리석음이 탄로 났을 뿐인데 어디 와서 화풀이야?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바람 피워놓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기대라도 했나 보지?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 넌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다닌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야. 뭐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 이 여편네가 진짜 내 손에 당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너만 입 닥치고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줬는 줄 알아? 남의 인생 다 망쳐놓고 죄책감도 없어? 응? 4층에 도용까지 해놓고 내게 미안한 기색도 없는 여자 주제에 네 인생 좀 꼬였다고 그게 그렇게 화가 나니? 이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양심도 없네. 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딱 너 같은 간신배 때문에 생긴 걸 왜 몰라? 형량 더 늘리고 싶은 거 아니면 그만 돌아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 행패를 부리면 그땐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금께 너도 나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게 내가 만들고 말 거야. 널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버릴 거라고. 예비 안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는 제게 악담을 퍼부어댔어요. 그러던 차에 제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자신이 제게 한 짓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볼까 무서워 그 여자는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그 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참 다행인 것은 어른들의 일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피해를 보면 어쩌나 걱정이 참 많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저희 가족 볼 낯이 없다며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설득한 건 바로 저입니다. 안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의 딸이지만 예비 며느리도 안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의 만행을 모두 알고 있어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더욱 엄마 생각이 절실히 나는 게 여자인데 그 여자를 엄마로 여기지 않겠다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도 가여웠어요.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엄마이니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말라고 저희는 다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예비 며느리는 저를 이용한 것도 사돈을 두고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그럼 그런 엄마를 등지고 살기 힘들 테니 제가 정말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그러니 파혼 이야기를 더는 꺼내지 말고 우리와 가족이 되어달라고 다독였어요. 그날 예비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더라고요. 이 여린 아이가 마음고생을 했을 걸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시큰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더 미안했어요. 제가 자신의 엄마의 비밀을 폭로하게 된 역할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에게 면목이 없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일지도 모른다고 털어놓으니 예비 며느리는 제 덕에 바깥사돈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현실을 보게 해주지 않았느냐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엄마이지 제가 아니라면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훌훌 털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 후로 저와 예비 며느리는 정말 모녀지간처럼 가깝고 친밀하게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배필이 되어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바깥사돈과도 지난 일은 있고 돈독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장 무서운 정 중에 밥정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사돈을 포함한 가족 모두 석 달에 한 번쯤은 꼭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당시에는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한 정리였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도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며느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소식이 없다고 하네요. 차마 자신의 잘못이 딸아이에게까지 미쳤을지도 모르니 그 미안함에 선뜻 연락하지 못하는 거겠죠. 비록 저는 여전히 용서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더는 자신의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찾게 되는 그런 애증의 관계이니 얼마나 자신의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이제는 조금 덜길 바래요.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가족 모두 앞으로는 탄탄대로 있길. 살면서 겪게 된 이 일이 훗날 며느리와 제가 함께 늙어가면서 해프닝이라고 여기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보며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